네, 오늘은 종잣돈 적은 3040이 투자를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자 하는데요. 제가 월급으로 사는 것도 사실 한 달 사는 게 정말 빠듯한데 이거를 모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막막함부터 밀려오는데 네. 부세님도 첫 월급이 180만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자산가가 되셨다고. 네. 혹시 현재 총 자산이 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은 제가 해보니까 한 40억 정도 자산이 그래도 조금 더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또 시장도 이제 좋았었고 해서 상승장을 잘 타고 이렇게 자산을 또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직장을 3년 전에 퇴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과 또 이제 투자도 계속 같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한 40억 정도 지금 됩니다. 사실 근데 40억이라는 게 되게 까마득한 숫자잖아요. 부세님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직장 취업할 때까지만 해도 재테크의 제자도 아예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게 이제 직장을 처음에 제가 중소기업으로 처음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 같은 팀원분들이랑 이제 하루는 점심에 밥을 같이 먹는데 저희 같은 팀 팀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세가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전세금을 이제 올려달라고 집주인 요구를 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를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돈이긴 한데 이제 어쨌든 저보다 직장 생활을 거의 20년 이상 하신 분이 하시는 그 고민이랑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고민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 집도 전세 만기 비슷하게 다가와가지고 집주인도 전세금을 이렇게 몇천 올려달라고 똑같이 요구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이제 입사를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그 팀장님의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 내가 20년 뒤에도 저는 똑같은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딱 어떻게 보면 좀 직장인의 한계를 좀 빨리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재테크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바로 했다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는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실물 골드바를 투자를 했어요. 사실 그게 금 투자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투자라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면 실물 금은 사는 순간 10%의 수수료를 내야 되고 팔 때도 10%의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을 사는 순간 20% 손해보고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이제 골드바를 사가지고 실패를 어쨌든 맛봤고요. 그 이후에 했던 게 이제 주식 투자. 네, 그것도 이제 손해를 보고 하게 돼서 처음에는 이제 재테크는 나랑 안 맞다. 네, 이렇게 고민을 이제 하다가 이제 중고서점에 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부자 아빠 강한 아빠 그 책을 이제 읽고 나서 이제 부동산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간 헤맸던 시간들이 얼마나 돼요? 그게 거의 한 1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이제 뭐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고 막연하게 일단은 돈을 모아야 되겠다. 나중에 뭐 이걸로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일단 돈부터 모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처음엔 짠테크로 저도 이제 처음 재테크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해가지고 1년 만에 그래도 2천만 원 정도 돈을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럼 연봉이 3천 정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연봉 3천일 때 2천을 저금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월급의 반 이상을 저금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월세 이런 것도 나갔을 테고. 다행히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2천을 모을 수 있었던 게 사실 주거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주거비는 절약을 할 수 있었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뭐 교통비라던가 생활비라던가 이런 건 사실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최대한 이제 안 쓰고 한번 모아보자 해서 한참 모을 때는 진짜 한 달에 한 50만 원도 안 쓰고 이렇게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초단기 예적금 통장 같은 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뭐 1억 모으는 통장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게 막 이자가 높진 않은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사용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어쨌든 한 달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내가 이제 짠테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돈 모으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그런 도움을 받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돈을 한 뭐 1, 2년 정도 모으고 내가 바로 투자를 시작을 한다. 사실 그때 이제 돈이 묶여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빼야 되는 그런 돈이 되겠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는 예적금으로 시작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종잣돈 얼마 모아야지라는 목표가 많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일단 이 정도 모아라 라고 하는 금액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천만 원 들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도 한 2천 정도 모으면은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적은 돈은 아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든 뭔가 시작을 하든 할 때 최소한의 그래도 이제 시드머니 생각했을 때 뭐 보면 주변에서 뭐 500만 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1000만 원 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내가 다른 거 도움을 안 받고 나 혼자서 자력으로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2,000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을 일단 모았어요. 네. 뭐 월급 저축하고 이렇게 2,000을 모아도 네. 사실 이게 당장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30억, 40억 이렇게 되는 거는 진짜 완전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저 같은 이런 평범한 직장인이 순자산 10억 이상을 달성을 하려면 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첫해 2천만 원을 모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1억을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우리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5년이 걸려요. 네, 너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당연히 시드머니가 이제 필요하지만은 그걸 이제 어떻게 잘 굴리느냐의 영역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테크,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10억을 내가 이제 모아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절대 종잣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액션 플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해 저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은 저는 이제 5년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활동하던 커뮤니티에 나의 5년 계획이라는 게시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1년 차에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투자를 하고 저는 이제 처음에 부동산 경매로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안에 한 건 낙찰받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했을 때 이제 필요한 경매에 대한 지식이 있을 거잖아요. 뭐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어떤 물건을 접근해야든지.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한 달 계획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주 단위로 네, 주 단위로 어떤 목표를 세울 건지. 그러니까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임장을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임장도 사실은 평일에는 잘 못 가요.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보통 토요일 날 임장을 많이 가게 되는데 임장을 토요일 날 뭐 한 번 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 그날 허탕을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평일 날 어떻게 이제 임장을 갈지 계획을 세울지를 물건을 미리 찾아보고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일별로 또 이제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처음에는 내가 6개월에 한 번 낙찰 받아야지라는 계획을 세웠으면은 그거에 필요한 공부를 언제 할 것이며 언제 임장을 갈 것이며 어떠한 물건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구체적인 정말 확실한 그런 플랜이 세워져 있지만 않으면은 중간에 하다가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플랜이라는 게 어쨌든 네. 내가 뭔가를 알아야 네.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도움을 받으셨나요? 주변 분들한테? 그렇죠. 저도 처음에 이제 강의를 듣고 시작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뭐 월부에서 활동했던 건 아니지만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저도 이제 잘 모르잖아요. 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니까 저보다 먼저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 먼저 앞서 나간 선배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카페 커뮤니티에 후기 같은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뭐 어떻게 했는지 이걸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후기를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3개씩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대출을 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로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 항상 그런 이제 간접 경험을 쌓는데 초반엔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약간 발자취를 좀 따라가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1억, 10억 이렇게 모았을 때 부세님의 일상이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짠테크 할 때는 일단 돈을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은 내가 첫 투자로 수익을 보면은 무조건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갔다 오자. 이게 첫 번째 이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첫 투자로 수익이 나가지고 1년 정도 지나서 첫 수익이 났는데 그때 갔던 게 이제 방콕, 파타야.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같이 모녀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투자를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저희 집안 자체가 사실 이제 아버지랑 이혼도 하고 제 밑에 또 동생이 2명이나 더 있어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되게 이제 어렵게 시작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이 고생도 하시고 그걸 큰딸로서 K 장녀로서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좀 성공을 하면 그게 크진 않더라도 어머니한테 꼭 효도를 하고 싶다.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지금도 그때 가서 막 어머니 뭐 하고 싶다는 걸 이렇게 다 해드렸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트스키를 타고 싶다. 그럼 막 타시라고 하고 저는 이제 밑에서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그때 좋아하시던 어머니 포장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진짜 돈을 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어머니한테 뭔가 이렇게 효도를 하면서 그 마음이 사실 저 혼자 해외여행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뭔가 내 가족을 행복하게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부세님이 처음에 세웠던 그런 네. 투자 원칙 같은 것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원칙이나 목표 없이 무언가를 했을 때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같은 투자 원칙으로 하시는지, 네. 처음에 했던 투자 원칙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가 2017년에 부동산 경매로 처음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면은 일단 시세보다 저렴한지, 그러니까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내가 목표했던 수익보다 더 잘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지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약간 운의 영역이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내 실력이 아니라 운이 따라준 거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이 물건을 내가 예를 들어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하냐. 네, 그거를 가장 첫 번째 우선 원칙으로 삼고 접근을 하거든요.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상가가 됐든 뭐 공장 토지가 됐든 어떤 물건이든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거. 이걸 가장 최우선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거는 직접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아파트로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첫 임장이 이제 빌라였어요. 근데 빌라가 사실 아파트보다는 시세 조사를 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임장을 그때 처음 가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뭘 물어봐야 되는지, 그 처음에 이제 경매로 왔다고 하니까 막 쫓아내더라고요. 네, 제가 또 나이도 막 그때 당시 20대 중반 막 이랬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막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부동산 두 번째 들어가서 시세에 겨우 물어보고 또 세 번째 부동산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첫 임장을 부동산을 제가 한 10군데 넘게 네,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확신이 없었거든요. 과연 이 가격이 진짜 맞을까?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비슷하게 가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결국엔 시세구나. 네, 그런 이제 감을 잡고 투자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칙이 이제 부세님을 40억 자산가로 만들어준 비결이 됐을까요? 이제 가장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시세 조사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 저도 이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권리 분석 이런 거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사실 의외로 권리 분석 하다가 실수하신 경우는 잘 없어요. 어차피 모르는 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시세 조사를 잘못해서. 그게 이제 가장 좀 첫 투자에 단추를 잘못 매면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를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첫 투자에 이제 소위 말해서 돈이 묶인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할 때 과연 이게 시세보다 저렴한 게 맞을까? 이걸 항상 늘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 그 네. 수익 나가지고 방콕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셨던 거예요? 그때 사실 많이 수익이 나진 않았어요. 한 500 정도? 500. 네, 새우 500 정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행 가가지고 한 200 정도 섰던 것 같아요. 근데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에게 보상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하고 나니까 또 그걸로 또 용기를 얻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나를 위한 뭐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저한테 보상을 하니까 중간에 지치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번 돈으로 다시 또 자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식으로 좀 불리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꼭 써야 될 돈이 아니면 지금도 모아놓는 습관이 좀 있어요. 뭐 짠테크를 첫 해만 하고 뭐 투자할 때는 안 했냐 그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많아지긴 했지만 이번 주도 한 3일 정도 제가 무지출 챌린지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게 습관이 이제 몸에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특별한 일정 아니면은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그 집에서도 집밥 항상 해 먹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습관들이 좀 항상 늘 몸에 배어 있어서 그 또 돈이 이제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투자를 했던 거는 이제 인천에 있는 8천만 원대 빌라를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한 20명 정도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초심자의 행운이 통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1등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2등이랑 한 8만 원, 9만 원 차이 났나? 네, 그 근소한 차이로 이제 처음 낙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대신에 이제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은 왜 내가 새우 500밖에 못 벌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인테리어 비용을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네, 한 뭐 500 정도면 들어가겠지 생각했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처음 투자 시작할 때 소액으로 하면은 한 새우 한 100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갔더니 500만 원을 딱 벌더라고요. 좀 더 내가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했으면 못 받았을 수도 있지만은 처음에 뭔가 낙찰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이 금액을 가지고 했을 때 얼마의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데 초보자분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게 낙찰 받는 거에 되게 급해 하시거든요. 네,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실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 8,200 정도 하는 빌라를 낙찰을 받아서 한 새우 이제 500 정도, 예,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서 수익을 받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출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연봉이 3천이었는데 3천만 원만큼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 네, 또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이제 서울로 넘어가요. 서울에 있는 이제 원룸 네, 원룸 6채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월세 300을 세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묶였어요. 왜냐면은 그것도 경매로 받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경매에 처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신권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세가 한 채당 1억이 넘었었는데 그것도 한 8천만 원대 6채를 낙찰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6채 처음에 받았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왜냐면 한두 개 낙찰 받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6채를 낙찰을 받으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대출이 좀 잘 나왔어요. 왜냐면 그만큼 싸게 받았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도 한 90% 네,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묶인 돈은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월세 300만 원 세팅을 하고 또 물론 이제 대출 이자가 나가긴 했지만은 그걸 제외하고도 한 150만 원 이상.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오니까 투자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상가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투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첫 시작은 사실은 과거의 부세님이랑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연봉에다가 뭐 월급 빠듯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부세님이 과거의 부세에게 조언을 한다면 네. 어떤 말을 좀 전하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절대 조급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안 와닿아요. 사실 조급하지 말라는 게. 네. 당장 돈 벌고 싶고. 네. 네. 근데 왜 그 말이 중요할까요? 물론 이게 사실 사람 마음이 컨트롤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엄청 조급했거든요. 저도 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동기들이 다 너무 투자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8천만 원짜리 빌라를 낙찰 받았는데 제가 또 이제 제일 막내였거든요. 그 반에서 제일 막내였는데 대부분 막 40대, 50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보다 사회생활도 오래 하고 좀 더 모아놓은 종잣돈도 많다 보니까 첫 투자를 하는데 막 몇 억짜리 물건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투자를 했는데 처음으로 1억 수익이 첫 투자인데 막 이런 분들도 있었고 막 강의를 들을 때마다 하나 듣고 하나 받으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나도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을 하는데 왜 난 이것밖에 못할까 자꾸 뭔가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저는 그런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제가 어린 나이에 좀 막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되게 투자를 하는 과정이 되게 좀 순탄했을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뭐 이제 아파트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2년 걸렸거든요. 처음에 투자할 때.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남들보다 시작이 좀 많이 늦었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슬로우 스타터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계속 공부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포텐이 터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3년차 때 왔어요. 처음엔 저도 막 남들과 비교하고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래서 막 슬럼프에도 한번 빠져보고 그런 시기를 겪었지만은 중요한 거는 어제 나와 오늘 나를 비교를 해가지고 어제 나보다 그래도 한 단계 성장을 했다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힘이 훨씬 더 중요하다.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절대 조급하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항상 결국에 중요한 건 내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습니다.